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크 스택으로 로깅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라스틱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병주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그 관리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왜 로그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 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볼 거고요. 다음에는 데이터 중에 일부를 파싱하고 구조화된 로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깅의 엘크 스택을 사용할 때 따라야 할 일반적인 모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라스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엘라스틱은 단일 스택 기반 하에서 검색 솔루션을 구축하기 때문에 엘라스틱 검색, 그리고 옵저비리티, 시큐리티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단일 애플리케이션 스택으로 제공됩니다. 스택은 대략 다음처럼 생겼습니다. 맨 위에 시각화할 키바나가 있고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는 엘라스틱 서치가 저장을 담당하고요. 데이터 소싱, 검색,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티그레이션은 엘라스틱 에이전트 기반에서 실행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스택으로 가져오는데 매트릭 비트나 파일 비트를 사용하셨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실행되는 위치는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 어디서든 실행 가능합니다. 스택에는 엘라스틱 서치, 옵저비리티, 보안이라는 세 가지 솔루션 영역이 있고요. 오늘은 옵저비리티, 그 중에서도 로깅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럼 로그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그 메시지를 보시려면 테일F가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로그가 스트리밍 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죠. 유용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죠. 테일F 외에도 로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그랩이나 cat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로그를 파싱하고 로그를 보거나 아니면 나열된 모든 명령어들을 조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커맨드 라인에 능숙하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호스트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SSH로 접속해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호스트가 다양해지거나 굉장히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도 많고 이러한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애플리케이션이 한 번에 5개의 호스트에 분산된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터미널을 5개를 열어야 되겠죠. 요즘같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거나 아니면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가용성과 확장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션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이어나가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백 대의 서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서버에는 파드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쿠버네티스 상에서 여러 개의 파드가 실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각 파드마다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계를 좀 더 넓혀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실행하는 경우에 서버, 파드, 컨테이너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버리스 기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CSP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도 사용 중일 수 있죠. 그리고 각 서비스에는 고유한 개념과 로그를 기록하고 보는 방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AWS의 람다는 오버뷰에서 로그를 살펴볼 수 있고요. GCP는 이런 식으로 로그를 보실 수 있고 애저는 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실행하는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익히거나 조작하고 싶지 않고 기능이
제한적인 로깅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싫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엘라스틱은 데이터를 보고 시각화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식 공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엘라스틱을 구성하는 베이직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여기 이 아이콘과 같은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각 호스트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호스트의 모든 로컬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로그를 읽는 것 말고도 매트릭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할 경우 호스트에서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엘라스틱 시큐리티 기능을 사용해서 해당 호스트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등록한 호스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에이전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애저의 이벤트 허브나 AWS 클라우드 트레일의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 이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엘라스틱의 대략적인 기본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세션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지만 좀 더 복잡한 아키텍처의 경우 멀티클라우드 CSP나 자체 데이터 센터에 여러 개의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가 있는 좀 더 복잡한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한 다음에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어느 데이터 센터에 있든 또는 모든 CSP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모든 클러스터에서 검색하는 단일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그 관리를 위한 중요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소스를 쉽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많은 작업을 비교적 간단하게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로그를 상호 연관시키고 상호 참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앱이 있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데이터를 검색하고 필터링하고 강조 표시할 수 있어야, 하이라이트 표시할 수 있어야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세를 확인하고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상값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지구 감지 및 알람도 중요합니다.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알림을 받기를 원하죠. 저희의 이상지구 탐지기가 이것을 도와주게 되므로 대시보드를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유연한 보존 기간을 설정하면 일부 로그를 덜 중요한 로그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때에 따라 감사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또는 영구 보관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엘라스틱 스택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에 로그 파일을 로드하기 전에 데모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이해하면 데모를 보시는데 좀 더 편할 겁니다. 데모용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구축했습니다. 이 쇼핑몰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광고를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폴로셔츠 10% 할인 판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이 광고는 자바로 작성된 마이크로 서비스에 의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패널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사인이죠. 왜 그런지 알려고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스트에 접속해서 해당 파일을 직접 보는 것이죠. var log ads라고 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adbert.lo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테일 해보니까 이런 파일들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런 내용들이. 그랩과 테일로 내용을 볼 수도 있지만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다수의 호스트 상에서 실행 중입니다. 여기서 이 파일을 엘라스틱으로 가져오기 위해 간단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매니지먼트 메뉴에 있는 인테그레이션 페이지로 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현재 엘라스틱이 제공하는 모든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개요를 볼 수 있고요. 현재 265개네요. 오늘은 커스텀 로그만 해볼 겁니다. 커스텀 로그라고 치고 선택하면 Add Custom Log라고 클릭하면 바로 설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커스텀 로그 설정에 그 바 로그, ADS, 애드버츠 로그만 써주시면 설정하는 부분이 끝납니다. 추가적으로 파일이 필요할 경우에 Add Row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개의 경로를 추가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디폴트 그대로 하실 거고, 디폴트의 시스템 로그하고 매트릭도 그대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7으로 adbot.log 파일을 수집하는 인티그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인티그레이션이 에이전트 폴리시 1번에 추가됐고요. 이 폴리시를 에이전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키바나가 에이전트가 없다는 걸 인지해서 팝업을 띄웠고요. Add Elastic Agent Host 해서 클릭하시면 중간에 Elastic Agent 설치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카피하시고 OS에 맞는 그 명령어를 터미널에 붙여 놓으시면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로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 메시지가 한번 나오는데요. Y 치시고 엔터 치시면 몇 초 안에 에이전트가 키바나에 등록되게 됩니다. 요 인롤 과정에 대해서 기획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것은 지금 보셨다시피 에이전트 설치 과정에서 로컬에 어떤 종류의 설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UI에서 복사한 이 토큰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스택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져올 새 설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 파일을 각각의 호스트에 배포할 필요가 없고요. 모두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키바나를 다시 살펴봅시다.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등록됐고요. 이제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한 이 에이전트도 볼 수 있고요. 현재 호스트가 액티브하고 헬시하다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볼까요? 디스커버로 가서 로그즈 데이터 뷰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로그 파일에서 데이터가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로그 파일 경로만 잘 써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작업이고요. 모든 데이터가 이상 없이 잘 들어온 것 같네요. 이 파일에는 약 2만 5천 개의 도큐먼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는데, 타임스탬프가 두 개가 있죠. 왼쪽에 타임스탬프라는 항목도 있고, 메시지 안에도 타임스탬프가 별도로 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을 비교해 보면, 서비스 타임스탬프는 실제로 2021년부터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로그 파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이 이 로그 데이터에서 수정을 좀 가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나 파이비트에서 기본적으로 로그를 가져오면 이 발생한 이벤트가 원래 시간이 아닌 지금 발생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서비스 데이터에서 로그인하고 있고 에이전트가 그 데이터를 바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면 그 타임스탬프가 거의 똑같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뭐 몇 밀리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데이터가 오래된 걸 가져오거나 로그 생성 후에 수집까지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타임스탬프를 파싱하는데 추가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려는 작업이 이런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단계로 로고 중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요. 하나만 복사하시면 됩니다. 매니지먼트 아래에 데브 툴에서 그록 디버거를 선택합니다. 복사한 로그를 붙여놓고 이제 여기에 타임스탬프를 추출할 수 있는 그록 패턴을 만들겠습니다. 그록은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하는 추상화 언어이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을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임스탬프는 저희가 뭐 오랫동안 사용된 표준화된 포맷이고요. 일반적인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세션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ISO 8601이라는 포맷을 사용합니다. 타임스탬프 형식이고요.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그리디 데이터라고 넣고 정의하고 메시지 필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ISO 포맷으로 파싱된 타임스탬프와 메시지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타임스탬프가 따로 생겼네요. 좀 그럼 이 그룹 패턴을 복사해서 수집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택 매니지먼트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파이프라인 클릭해서 뉴 파이프라인 만듭니다. 이름란에 my logs days timestamp라는 이름을 넣고요. add processor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서는 그록이고요. 앞에서 테스트한 내용을 패턴에다가 붙여넣습니다. 타임스탬프와 메시지가 출출되겠죠? 메시지 필드에 있던 정보를 분리할 거니까 메시지라고 써주고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그노 미싱 선택을 해줍니다. add 눌러서 추가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트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타임스탬프 필드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ISO 860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파싱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디폴트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요 UI는 파이프라인이 정상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리에이트 파이프라인 바로 하겠습니다. 작성한 파이프라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로즈 하기 전에 파이프라인 이름을 복사해 두고 클로즈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수집될 때 자동으로 파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릿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있고요. 에이전트에 붙어 있는 폴리시가 있습니다. 이 폴리시는 커스텀 로그와 시스템 로그 매트릭을 같이 수집하도록 앞에서 구성했죠. 인티그레이션 이름을 클릭하면 이전에 했던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로그, 모든 데이터가 들어올 때 타임스탬프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도록 my-logs timestamp라는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세이브 인티그레이션 하시고요. 이제 이 설정이 어떻게 에이전트에게 푸시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집중식 관리에 해당하고 호스트에 직접 접속해서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다수의 호스트, 즉 수백 수천 개의 호스트에서 시행되는 경우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세이브 앤 디플로이 하겠습니다. 몇 초 안에 바로 적용되고요. 이제 새 로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타임스탬프 파싱이 자동으로 수행될 겁니다.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제 로그 경로에 advert.log가 있죠. 이 파일을 테일로 보면 여기에 오래된 데이터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파일을 테일로 잘라서 a.log 파일로 보내겠습니다. a.log 파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로 내용을 보면 9줄만 남았습니다. 이 파일을 다시 원본 파일인 advert.log로 다시 어펜드해서 9개의 로그줄을 새로운 데이터인 것처럼 넣어보겠습니다. 키반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볼까요? 첫 번째 수집했던 로그가 그대로 있고요. 이 로그들은 잠시 놔두고 새로 주입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년으로 설정해서 보면 2021년 9개의 로그가 새로 들어와서 여기 새로 들어온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파일에 밀어넣은 9줄이 새로운 레코드로 등록됐네요. 키바나에서도 9개로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최초 수집했던 로그를 수정하는 겁니다. 방금 파일을 원본에 밀어넣는 작업은 다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데이터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 목적으로 이제 9개 테스트 잠깐 해본 거고요. 파일이 잘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5만 개의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수정을 위해서 데브툴즈에서 업데이트 바이 쿼리 요청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데이트 바이 쿼리는 선택사항이고요. 뭐 정확한 라이브 데이터만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요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명령으로 로그즈 인덱스에 업데이트 바이 쿼리 요청을 날리겠습니다. 쿼리는 매치오를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에 적용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쿼리 스트링 쿼리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프라인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i-logs-timestamp라고 앞에서 이름을 정했었죠. 요 쿼리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로그를 찾아서 요 앞에서 만든 파이프라인의 로그를 태우는 겁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수행되고요. 금방 다 됐네요. 완료됐습니다. 디스커버로 가서 문서를 살펴보면 이제 문서가 올바르게 색인돼 가지고 원본대로 2021년 2월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도 되고요. 다시 요약하자면 커스텀 로그로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로그 데이터에서 타임스탬프를 추출하고 데이트 프로세서를 적용함과 동시에 그록이나 다이섹트 필더를 사용해서 올바른 타임스탬프 필드에 넣는 겁니다. 뭐 요저감만 하시면 다 끝난 거고요. 다른 항목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추가 파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싱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한 데모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처음에는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로 시작했습니다. 스택의 데이터가 잘 들어갔지만 메시지에 타임스탬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와 메시지를 별도로 추출하는 수집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에 적용했고요. 타임스탬프 필드에 데이트 프로세서를 추가해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그 메시지를 깨끗하게 추출했고요. 타임스탬프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타임스탬프만 입력되었네요. 로그 메시지 자체는 아직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그 레벨과 로그 숫자도 추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메시지를 실제로 파싱하는데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죠. 엘라스틱에서 이 로그 메시지 파싱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파싱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비정형 데이터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서비스 중단이라던가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그 데이터가 일부 누락돼서 문제가 발생해 본 적도 있으실 거고요. 그 시점에 비정형이라 할지라도 로그 데이터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빠른 데모를 통해서 이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형화된 데이터만 필요할까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일단 앞선 데모에서 쇼핑몰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쇼핑몰 아키텍처고요. 아래쪽에 애드버트 로그가 있네요. 애드버트 서비스가 있네요. 원일시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서비스 맵은 저희 APM 기반으로 합니다. 엘라스틱에 APM이 들어있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대상으로 APM이 구축되어 있고요. APM을 사용하면 루트 코드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APM 부분을 배제하고 오직 로깅에 의존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그를 보면 12시간 분량의 데이터와 100만 개 정도의 로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아래로 스크롤해서 뭐 애드버트 서비스의 문제를 찾으려는 방식은 뭐 그런 방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대신에 엘라스터치의 강력한 기능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문 검색, 풀텍스트 검색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엘라스터치는 검색 엔진 기반이라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드버트 서비스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애드버트 별표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드버트 서비스에서 수행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타임스탬프에 애드버트라는 내용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서비스는 애드버트 서비스라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확장해 보면 여기서 비정형 로그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이슨 보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필드들이 보이죠. 하지만 저희는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 로깅을 하지 않았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대로 비정형 로그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모든 로그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수많은 메타데이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네임, 파드 네임, 호스트 네임, 나중에 조사에 추가할 수 있는 대부분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에드버트 기존 검색어와 연결해서 자동 완성되는 메타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쿠버네티스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름은 에드버트 서비스고요. 개로 필터링을 해서 보면 동일하게 26,900개의 로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리터닝 에즈라고 나오고 있죠. 많은 광고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터닝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and not returning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returning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결과들이 보이겠죠. 그 다음으로 receive add request라는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추가 필터링으로 and not received라고 쓸 수도 있지만 received를 포함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따옴표를 묶어서 received add request 세 단어를 나란히 있는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구체적인 필드를 명시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에 이렇게 나온 거, 세 단어가 나란히 나온 거를 제외하게 되면 이제 4,000개가 남았네요. 또 뭔가 있나 봤더니 아이템진 캐시에 뭐 많은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캐시에 관심이 없으니까 엔닷 캐시 또 제외해 주겠습니다. 이제 60개의 히트가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info라는 거를 제외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정보성. 그래서 info, n.info라고 해주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제 필터링으로 제외할 때 너무 광범위한 단어로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지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개 히트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terminating due to Java lang out of memory error, Java heap space,
서비스 메모리가 부족해서 크래시가 난 것 같습니다. 왜 크래시가 났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바 힙 스페이스 내역이 아래에 있습니다. 문서 상세 내역을 열고 서라운딩 도큐먼트를 클릭하시면 문서의 앞뒤 문서가 표시가 됩니다. 하나의 파드에서 발생한 로그만 보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파드 네임으로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서라운딩 문서를 더 몇 개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캐시의 아이템이 계속 추가되다가 결국 메모리가 부족해져서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로그에 남았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비정형 데이터만 가지고도 엘라서치와 키바나의 풀텍스트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루트 코즈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 자체로도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파싱할 필요는 없고요. 비정형 데이터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조사를 할 때 어떤 데이터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메타데이터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매우 중요하고 자동으로 수집되거나 매우 적은 노력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구버전의 비트를 사용 중인 경우 수동으로 설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기능들이 빌트인 되어 있어서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실행되는 싱글라인 로그를 수집한다면 추가 작업 없이도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모든 메타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메시지와 타임스탬프만 기록하고 차후 문제 해결을 위해 컨테이너, 파드, 호스트, 쿠버네티스 자체 정보나 CSP 정보는 엘라스틱서치가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의 가장 좋은 점은 저장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 보이지만 이 메타데이터는 많은 부분이 반복되고 중복되게 됩니다. 이 모든 값은 일반적으로 많이 변하지는 않고요. 따라서 압축이 잘 되게 됩니다. 엘라스틱서치에 내장되어 있는 압축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광고 한 개를 리턴하는 정보가 있죠. 구조화된 포맷은 로그 레벨과 고객에게 게시하는 광고의 양 또는 개수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ception type 123 happened 이런 로그나 error doing operation foobar, returning 3 as 이런 로그가 있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예외가 발생했나? 마지막으로 발생한 오류는 무엇인가? 또는 XX 특정 정보가 포함된 모든 로그를 표시해라. 이런 검색이나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동일한 3개의 로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정형 데이터가 있다면 가능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탑 5개의 예외들을 보여달라.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에러가 무엇인가? 또는 지난 24시간 동안 노출된 광고의 숫자를 계산해보자. 이런 검색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개별 문서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기반으로 어떤 계산을 한다고 하면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시고 나면 다음과 같은 멋진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시보드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런타임 필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싱하는 방법은 매우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런타임 필드 사용의 장점은 리인덱스를 하지 않고도 기존 문서에 필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를 작업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필드의 값을 재정의할 수 있고 스키마를 수정하지 않고도 해당 필드를 즉석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타임 필드 대신에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그 레벨과 광고 수까지 추출하도록 파이프라인을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타임스탬프 파싱에 간단히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인리치먼트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리치먼트란 도큐먼트에 있는 일부 정보를 기반으로 문서에 추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리치먼트의 좋은 예시로 GOIP 인리치먼트를 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 IP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엘라스틱서치의 GOIP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GOI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해당 요청이 발생한 국가와 좌표, 위도 경도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메타데이터에서 대해서 다뤘는데요. GOIP는 조사나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우 강력한 메타데이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를 사용하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로깅에 관한 것입니다. 엘라스틱의 이상적인 로깅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JSON 형태로 로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가 ECS와 호환되도록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ECS 준수를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로깅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ECS를 사용해야 할까요? ECS는 파싱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엘라스틱은 ECS를 이해하고 이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파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그 포맷이 프리디파인, 프리인리치먼트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기록되는 JSON도 휴먼 리더블하게 됩니다. 사람이 읽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또한 다양한 키바나의 UI에서 매우 조화롭게 잘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러 서비스와 여러 조직이 있는 경우에 공통된 스키마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상호 연관시키거나 필드 이름이 일관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재사용하는 데 매우 사용성이 쉬워집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APM과 로그와의 코릴레이션도 지원이 됩니다. 특정 시점에 APM 트레이스를 추적하면서 해당 트레이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로그만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ECS에서 파이썬 로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예제입니다. 왼쪽에는 10개의 로그 메시지를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기록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ECS 로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개념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형의 언어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앱에 디펜던시를 추가한 다음에 제공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이썬의 경우 이렇게 두 줄만 추가하면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ECS 로깅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포매터를 설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로그를 가져와서 엘라스틱서치로 색인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사용자 정의 로깅을 위한 몇 가지 추가 권장사항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로그보다는 ISO 8601 타임스탬프라도 있는 로그가 낫고요. 그보다는 JSON, 제일 좋은 것은 저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로그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지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언가를 기록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있는 오류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로깅하시고요.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관리를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기본 인덱스 수명주기 정책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수명주기로 전체 로그를 관리하지 말고 소스별로 다른 보존기간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 중에 일부는 며칠 동안만 필요할 수도 있고 일부는 감사 목적으로 1년 이상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프로즌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즌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스냅샷에 저장된 데이터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검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RBAC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조직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로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액세스는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타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종종 무료 혹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비정형 데이터도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좋습니다. 정형 데이터로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로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읽기 전용의 데모는 demo.elasticco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에 가입하시면 14일간 무료 트라이얼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이나 여러 되고 있는 얘기들을 슬랙에 가입하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